많이 먹다 보면 이렇게 차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체기가 일으켜지고, 그러면서 상초 기체가 오면 정말 때가 돼서 밥을 씹어야 될 순간에 물고 있거나 아니면 꿀떡 삼켜서 기체증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사쟁이 최미옥 원장입니다. 저희가 진료하다 보게 되면 여러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걸 오늘 하기로 했어요. 네, 밥을 안 먹는 아이긴 한데, 밥 안 먹는 아이, 그냥 정말 안 먹는 아이가 있고요. 밥을 먹긴 먹는데 이렇게 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 가서 어머님들이 뭐 1시간 이상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음식을 물고 있는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새끼를 다 엄마가 주지만 아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물고 있고 삼키지 않고, 그 아이가 아무거나 다 그렇진 않아요. 밥만 그렇다는 거. 밥 먹을 때 밥하고 질긴 고기만 물고 있어요. 그 외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자 주시면 잘 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또 과자의 또 식감이 또 틀리잖아요. 식감도 맛도 다르잖아요. 근데 선택적으로 연구결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초 기체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부분이 상초고요. 그러니까 목 밑으로까지는 중초입니다. 아이들 중에 후비로가 좀 심해서 목에 걸린 듯한 느낌에 캑캑거리는 기침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옵니다. 이런 경우를 꼭 상초 기체증 증상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코 증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건 중초 기체증, 소화기입니다. 이쪽에 식도 쪽에 음식물이 넘어가는데 빨리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면 그것도 기체증이거든요. 호흡기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애들이 소화기 질환도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기인데 소화기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잘 안 먹는 아이를 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고, 똥을 매일매일 본다 하더라도 똥의 형태가 좋지 않거나 시원하게 못 보거나 아니면 좀 퍼진 변을 항상 보고, 대변을 우리 아이가 보고 나면 항상 신내가 나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경우는 장치료를 해야지만 그 아이의 어떤 특정 질환들, 호흡기나 내지는 밥 안 먹는 질환들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 기체증은 세 개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초 기체가 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물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고 밥을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출산할 때, 태어날 때부터 머리 쪽에 열이 많게 태어나서 그 기체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유식 단계에서 밥으로 넘어갈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한테 고형 상태의 음식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이유식 제가 빨리 하지 말라는, 그게 상초 기체증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이빨이 나고 이유식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또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도 또 빨리 이게 단계가 넘어가시면서 새끼가 자꾸 이제 중복이 되게 되면 그게 결국 목에 자꾸 걸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댓글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분유하고 이유식 양을 물어보시는데요.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차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체기가 일으켜지고, 그러면서 상초 기체가 오면 정말 때가 돼서 밥을 씹어야 될 순간에 물고 있거나 아니면 꿀떡 삼켜서 기체증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맛이나 신맛에 빨리 노출돼도 그 위산이 많아져서, 그렇죠. 위산 자체에 있어서 애들도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처럼 위염이라든지 약간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증상이 드러나죠. 사실 아이들한테 뭐 내시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가슴이 답답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 많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게 나중에 보기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약간 그 위산 자체가 역류돼서,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아이들이 역류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장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소화가 빨리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때 먹는 게 또 부실하다든지 또 자꾸 체기가 생긴다면, 분명히 이때 소화기에서 체기가 생긴 애들이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잔명 치료가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제 기체증이 일어나게 되면 가스가 차죠. 그렇게 되면 숙면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푹 잘 때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아이들이 숙면이 안 되고 계속 몸부림치고 깨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요, 아무래도 제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소화 잘 되게 먹이시는 게, 그리고 기체증을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에 이제 자꾸 이렇게 뭐가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경우는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경우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아이가 소화 기능을, 제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사실 소화가 잘 되는 애들은 침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입에 음식을 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침이 다 음식을 녹여버리거든요. 이게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 애들 보게 되면 20분, 30분 있는 애들 음식을 뱉어내잖아요. 밥알이 그대로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그 침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물고 있는 아이들이 치아가 빨리 상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그 음식에 대해서 관리를 해보시고요. 음식을 이렇게 해도 우리 아이가 습관이 잘못 들여져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저희 한의원 같이 이렇게 아이 전문 한의원의 선생님과 상담을 직접 하셔야지 해결이 됩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 1년에 한 7, 8cm 정도 크는 급성장기거든요. 좋은 식생활 습관, 그리고 체질 자체를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른
어른들이 예전에 뭐 그냥 홍삼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이런 보양식품을 많이 먹이시게 되는데 열이 많이 뭉쳐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에 오히려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해결 안 되고 그냥 보양식을 먹이는 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만 입맛이 잠깐 돈다든지 기력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그렇죠. 합니다. 아이가 조금 먹는 게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 좀 비타민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같이 병행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주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밥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도 덜 달고 덜 자극적인 비타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산균 같은 건 좀 꼭 챙겨서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